전동 킥보드가 널리 퍼지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었던 전동 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나 호수 같은 곳에 위치한 관광지에서 많이 목격됐죠. 바로 스크루저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전동 스쿠터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나름 원조 회사라고 불리고 있는 시티코코의 제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시티코코 플러스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스크루저라는 말은 유럽의 스크루저라는 브랜드에서 처음 만들어낸 단어로 스쿠터의 편리함과 크루저의 편안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동 스쿠터를 말합니다. 스크루저가 처음 공개되던 당시에 다른 전동 이동수단들은 대부분 누가 봐도 나름 전기 제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뼈대만 존재하는 것 같은 디자인에 배터리도 보이지 않았던 스크루저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무려 600만원이 넘는 엄청난 가격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이 잘 팔리지는 못했죠. 이 다음 상황은 당연히 상상하셨겠지만 중국에서 비슷한 상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루저의 반값 또는 그 반의 반값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기 시작했죠. 시티코코는 그 중에서 나름 제대로 된 제품을 판매했던 중국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퀄리티 면에서 시티코코의 제품들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확실히 훌륭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내구성과 수명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대여점 사장님들께서는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편이고 서스펜션이 따로 추가되는 모델이 없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시티코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관광지에서 많이 타보셨을 겁니다. 두 명이서 함께 탑승할 수도 있고 속도도 빠르지 않고 주행 난이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대여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탈맛이 나는 제품군입니다. 무게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고 바퀴도 엄청나게 두꺼워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재미가 있죠. 차고가 굉장히 낮아서 바닥에 붙어서 주행하는 듯한 느낌이 나고 주행 난이도도 낮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18인치의 바퀴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폭이 무려 8.5인치입니다. 샤오미 미즈의 바퀴를 가로로 눕혀놓은 것과 같은 두께죠. 이런 어마어마한 광폭 타이어 덕분에 그 타는 맛이 더욱 커지고 직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 대신 코너링을 하는 건 약간 연습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이질감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승차감의 느낌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도와 같은 잘 닦인 아스팔트 위를 달릴 때는 정말 베트카를 탄 것처럼 익스트림하면서 재밌는 라이딩이 가능한 대신에 노면이 좋지 못한 곳을 달릴 때는 덩치답지 못하게 딱딱한 승차감이 전달됩니다. 아무래도 서스펜션의 부재가 정말 아쉽게 느껴지는 순간이겠죠. 기본적으로 앉아 타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서서 타는 동작도 의외로 편리한 편입니다. 핸들이 약간 낮은 전동 킥보드를 타는 느낌인데 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서서 타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동 장치는 앞뒤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되었습니다. 바퀴의 접지력이 워낙 뛰어난 데다가 캘리퍼의 파워도 강력해서 일반 전동 킥보드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야, 진짜 쏘코 빼면 제일 짧다. 스로틀은 오토바이처럼 돌리는 스로틀입니다. 앉아서 탈 때 가장 편하고 안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감도는 매우 느린 편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살짝 너무 느린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반응 속도가 좀 더 빨랐다면 더 쉬운 주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플러스 2 모델의 경우 60V의 12A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모터는 60V의 500W입니다. 최대 속도는 30km 중반 정도 나오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빠르게 달렸을 때 대략 30km 내외, 천천히 주행하면 40km 내외 정도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모터의 파워가 스펙상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실사용 시에는 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각도상 약 10도 정도의 언덕까지는 무난하게 등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이 가팔라서 못 올라가는 경우는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출발 토크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등판력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터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며 배터리는 하판에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열쇠를 이용해서 뚜껑을 따고 연결잭을 분리한 뒤 내부에서 배터리를 빼낸 형식인데요. 아주 편리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루저 제품군은 킥보드도 아니고 스쿠터도 아닌 굉장히 애매한 제품군입니다.
킥보드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고 스쿠터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정말 아쉬운 제품군이죠. 하지만 자전거보다 타기 쉽고 킥보드처럼 재밌으면서 스쿠터만큼 공간도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좁지 않은 포지션으로 2명이서 탈 수도 있고 느린 속도로 천천히 주행하면서 드라이브를 즐기기에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죠. 문제는 도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제품을 탈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없고 도로 끝차선이나 생활도로, 이면도로, 농로 등의 장소 혹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타야 되는데 복잡한 도심일수록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이용이 불편하겠죠.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보통 100만원 중반대로 설정되어 있는 가격선도 나름 적당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속으로 안전하게 아이들과 놀아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동 제품들보다 더 적합한 형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무 곳에서나 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구매했다가는 덩치 큰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꼭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꼭 짚어보시고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시고 시승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